네, 안녕하십니까.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. 오늘은 개혁적 의학론을 내놓은 자산정약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개혁적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다 제가 하니까 좀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선시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의학이라는 것이 무슨 개혁적인 의학이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한의학이라는 건 항상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. 항상 똑같다. 그리고 뭐 지금 현재 한의학도 동의보감을 계속 똑같이 파먹으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사실은 한의학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변모해 온 것입니다. 근데 동의보감만 해도 지금 벌써 40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동의보감에 대한 비판적인 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동의보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또 그것이 극복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한의학의 모습이 400년 전에 동의보감하고 똑같은 건 절대로 아니죠. 계속 변모해서 현대 한의학으로 변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정혜원 선생님은 동의보감이 나온 이후에 거의 한 200년이 흐른 시점에서 한의학의 어떤 새로운 변모를 도모했던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졌던 의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정약용 선생님을 갑자기 의학하고 연결시키니까 또 그것도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문관으로 시작했죠.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1789년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굉장히 그 관리로서 성장을 하셨다가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파의 탄핵의 빌미가 돼가지고 유배를 떠나게 되고 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삶을 사시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현재 이제 여의당 전서라는 그런 이제 이분의 어떤 모든 책들을 문집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전집을 그 후대에 전해줌으로써 이 조선 후기에 최고의 학자로서 대우받는 어떤 그런 그 대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드라마에 나와 있는 이제 정약용을 희화해가지고 그 오른쪽 눈썹이 이게 세 개로 갈라져 있죠. 이게 어린 시절에 이 완두창이라는 창을 알아가지고 오른쪽 눈썹이 세 개로 갈라졌다. 그래서 산미자라 그러거든요. 눈썹이 세 개로 갈라졌다. 그래서 산미자라고 이분의 또 다른 호가 이제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유당 전서라는 이분의 어떤 그 모든 그 전집 이게 154권 76책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. 이 방대한 저술 안에 막과의 통이라는 그 의서와 그 다음에 의령이라는 의서 두 가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막과의 통이라는 의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이게 원증편부터 해가지고 인증편, 변사편, 자의편, 아소편, 옥연편, 합제편, 본초편. 그래서 왼쪽에 있는 책을 보면 이게 벌써 오래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이 막과의 통의 번역서를 제가 이거 참여를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과의 통 번역을 하면서 이게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것을 제가 배웠죠. 그 하는 과정에서 이 막과의 통이 우리나라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의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, 그리고 또 이제 막과의 그 정혜근 선생님 관련된 다산학 사전이라는 이제 사전을 편찬하는 데도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의학 관련된 부분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원증론 그 증상의 근원을 참고한다 그런 뜻이죠. 인증론 그런 원인을 그 병의 병인을 갖다 찾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변사편 그러면 질병 그 비슷한 증상만 가지고 그 원인을 안해를 찾기 위해서는 비슷비슷한 어떤 증상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. 그 이제 변사편, 자의편 그러면 이제 이 마진 아니겠습니까? 원래 이게 막과의 통해서 다루는 병이. 근데 마진인데 천연두도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천연두도 구별해서 봐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자의편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. 아소편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조선의 어떤 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마진을 이제 살펴보는 마진 홍역이죠. 오견편 그러면 자신의 견해입니다. 이것이 이제 자신의 견해를 써놓은 그런 내용이고 합체편이 처방에 대한 기록입니다. 마진을 치료할 수 있는 홍역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처방을 쭉 나열한 것이고 본초편이 그 본초 하나하나에 대한 것입니다.
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의학, 기존에 있는 동아시아 전통의학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했는데, 외감과 육기에 대한 비판, 또 근시와 원시에 대한 주장을 이제 서양의학의 어떤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눈동자의 이제 안구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근시와 원시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. 이거는 서양의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오행의 운영상, 오행을 지나치게 너무 교조적으로 운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의학을 하면 안 된다. 이게 굉장히 그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도 많은 그런 이제 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이야기를 이제 의령에다가 이제 써놓은 것이죠.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, 병의 원인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유사한 질환을 비교했고, 또 민족의학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. 이분께서 이제 우리나라 병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된다,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, 자신의 치료 경험도 아주 다수설했습니다. 또 기존 의학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을 해서 이제 개혁적인 의료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다산 정약용이 조선의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고,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학자를 꼽을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우리가 꼽아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